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덕의 TMI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저께 파생시장에서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 근본주의자는 이미 그 게임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거의 90에서 100% 한다는데 안 하면 그럼 시장 박살나겠죠. 한 100포인트 빠진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제일 확실하죠. 하는데 다음은 없어. 이제 끝이야. 하나 있고 다음도 가능해.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FOMC 재료 갖고 뭔가 시장을 움직이는 건 2100시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FOMC를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FOMC 이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더 중요한 건 애플과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성장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애플보다 요 중국 PMI 제조업 지수하고 요 제조업 지수하고 그 다음에 차이신 제조업 지수 오히려 이러한 그 제조업과 연관된 성장률과 연관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고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 애플 보유하신 분은 제가 100%다 매도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저는 그 시가상위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아니면 내가 패시브에서 빌려다가 때릴 수 있을 때 최악의 경우 얼마를 때릴 수 있을까? 저는 삼성전자 1차 5만 원 붕괴하면 1차 47,500원, 2차 45,000원 보겠습니다. 한 5천 원 열어놔요. SK하이닉스는 8만 원 붕괴하면 만 원씩 빼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15만 원 빼겠습니다. 15만 원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삼바는 10만 원 공격할 수 있습니다. 40만 원에서 30만 원. 현대차는 만 원 정도, 1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만 원 정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LG와 오히려 사라고 그랬죠. 오히려 28만 원대. 이제 공격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요게 고민이에요. 포스코가 이번에 20만 원을 지지할지 붕괴할지. 그리고 한국전력 뺄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전력 2만 5천 원부터 그 아래는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원체 무겁기 때문에 한국전력 대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사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을 분석하기보다 매 롱숏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LG 이노텍이 실적 서프라이즈래요. 제가 12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기울어온 운동장에 그거를 이미 회계 쪽이나 내부자 쪽에서는 9만 5천 원, 10만 원에 아는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만 원대 어떻게 대응해요? 챙기는 걸로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플 실적이 더 중요하고 애플 연골고리에 LG노텍, LG전자는 이거 실적보다는 그동안 올랐습니다. 상단 다 왔습니다. 애플 실적 이후의 상황을 보고 LG전자는 7만 원, LG노텍은 12만 원에 매도한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일 당장 애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애플 20에서 50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 방에 220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애플이 만약에 220불까지 공격해요. LG그룹 IT는 더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내일부터 어떻게 될 건가? 이 위치 보세요. 1차 220, 2차 200. 그럼 200불 깨는 건 뭐예요? 미중 간의 무역협상 불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관세 매기면 이거는 끔찍한 하락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 상승 에너지의 IT 부품단이 이 12월 말과 1월 달에 바닥 찾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달러 베이스로 보니까 2150 근처 왔다. 외국인들 보는 시각은 우리가 2100은 실패했는데 원달러가 1180원에서 전 여기서 빠져봤자 한 1180원 깨면 돌릴 줄 알았는데 1160원 뚜껑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2100 시도를 못해요. 종합주가지수 2100 시도 못하는데
달러 눈으로는 여기 58을 돌파해서 59, 64에 요게 여기 요때 7월 때 여기가 2150입니다. 4, 50. 아, 그 근처 외국인들 시각으로는 달러 베이스로는 이미 2100 상당하니까 이제 롱했던 거 8월 달부터 롱했던 거 숏으로 바꿀 수 있는데 숏에서 뭘 사용할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무조건 357을 빼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빼보라고 그랬죠? 아니 갈 자리에서 안 갔습니다. 279.9090 쌍봉입니다. 그래서 3, 5, 7 오늘 여기까지 공격합니다. 275단. 그러면 이제 275 삼성전자 5만 SK하이닉스 8만 이거 지지해야 상승 에너지를 연말장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275 그 다음에 삼성전자 5만원 SK 8만원 붕괴하죠. 이제부터 하락 파동으로 바뀝니다. 맥점이라고요. 파생시장에 연결된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도주 바꿔요. 우선주라든지 배당투자라든지 내수주라든지 벌써 시장은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파생시장의 큰 그림의 변동은 어떤가? 한 30포인트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ABC로 280에서 250까지 30포인트 에너지 요게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42일 동안 또 30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BC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아낼 자리가 절대 생명선이라고 할게요. 270짜리입니다. 270짜리. 앞으로 11월 옵션 만기 때까지 이 공격 들어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47,500원, SK하이닉스 77,500원 선물에 270 떨어져도 여기서 막아야 연말 순환장이 나온다. 만약에 그것도 붕괴해요. 그러면 이상한 징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북방주도 9월 23일 날 상투 찍었으니까 매도하고 10월부터 군사적인 얘기 나올 테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하고 자동차도 14만 원대 매도한 다음에 180일 유예 기간 지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위치, 글로벌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목 뭐라고 제가 졌죠?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제가 선을 딱 거드렸죠. 5월 18일 이때가 위치가 12만 5천 원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80이 유예 주니까 1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날짜가 11월 18일 가까워지니까 180일 못 가죠. 호재 나와도 못 가요.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관세 매기면 지금 우리 정부는 무단히 노력합니다. WTO에서 개도국 문제 갖다 얘기해서 지위 포기하고 그 이면에는 전 여기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그래서 북방주를 아직도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보는 프레임보다 여러분들 북방주에 여기서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러면 북한 또 미사일이나 핵실험해버립니다. 연말까지 시한부잖아요. 만약에 사고훈련으로 7차 핵실험을 했다 그럴 때 현대엘리베이터 얼마일까요? 6만, 이번 눌림목 저점인 6만 6천 원의 저점 아닙니다. 이것도 깬다고요. 그렇게 안 가야죠. 그거 확인하는 게 11월 18일과 말 사이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신문만 보지 마시고 구글 번역하면 외국 신문 한 3개 정도 정해놓고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9월 달에 왜 북방주 팔아 그거 읽은 분들은 10월 달에 제가 군사적인 문제가 무단히 많이 나올 거고 좀 쌀벌해질 겁니다. 그래서 9만 원대 현대 엘리베이터를 팔아라 북방주 팔아라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왜? 요새 방위비 70조 내래요. 우리가 이거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범해요. 어저께는
중국도 침공해요. 이게 그냥 나올까요? 이게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그거 우리가 만나자 해도 안 만나주죠.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시진핑, 푸틴 이 연골고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11월, 12월은 쌀벌할 것 같아요. 글로벌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홍콩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위험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주는 이거 확인. 그러니까 어느 걸 보냐? 관세 유예시켜주냐? 맥이냐? 11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 북방주 건들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다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이장이 그럼 갈 수 없어요 할 때 이 종목한테 물어보세요. 포스코, 풍산, LG화. 국영제, 중간제, 우리나라의 장치산업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4차 산업 만만 정부가 육성하더라도 성장률 기여 못해요. 다 사이즈가 작고 규모도 작으니까 우리가 가려면 SOC, 큰 SOC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 중간재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보세요. 이게 가야 됩니다. 요것도 20만 원에서 8월 달 1890, 1900 때 24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직전 저점 위협하잖아요. 그 다음에 LG화 일단 28만 원 찍고 지금 수렴됩니다. 그런데 풍산은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투매가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구리, 경제 성장률, 포스코, 철강, 풍산 이런 게 바닥치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상승할까요? IT 쪽에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국영제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장률도 내년엔 더 험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어떻게 나오죠? 틈새 전략을 하는 거예요. 종목도 압축되고 그래서 내수주, 우선주, 배당투자 그리고 1160원 되면 이제 달러 ETF 이제 달러를 사는 거예요. 인덱스 다시 1200원 넘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모양의 A, B, C로 빠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수렴하면서 이런 종목들 중에 방송, 컨텐츠, 정책 관련주, 예타 면제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 어저께 이월드가 상한가 치면서 이낙연 총리 관련된 종목 가니까 오늘 KNN, 디지털조선 급등하는 거 보세요. 이러한 테마주들과 아모레퍼시픽이 치고 나갑니다. 그동안 급락했다가 수렴 10만 원대까지 갔다 이제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코리아나나 다른 저가 화장품 또 11월 달은 광군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쇼핑 시즌이 있고 11월 2일은 또 신세계가 하는 쓱데이가 있으니까 이런 내수주 중에 1, 2, 3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무슨 디데이? 275 삼성전자 5만 원, SK하이닉스 8만 원. 이거 붕괴하면 안 돼요. 이거 붕괴하면 저는 연말장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IT 떠든 거 싸그리 반대로 시장에 반대 에너지만 나온다고 봅니다. 내일이 그 부분이 애플이 결정할 거고 금리 결정 이후에 외국인들의 파생 전략의 롱숏 전략이 결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체크한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전략의 흐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